페이지요? 68페이지요? 여러분들 어디나요? 강의를 할 때는 처음에요. 첫 시간이 상당히 힘들어요. 물권법도 그렇고 별것도 아닌데요. 알고 있는 분들이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처음 듣는 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을 봐요.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요, 뭐 매년 시험에 나오죠. 뭐 안 나올 때 한 번도 없으니까요. 자, 물권적 청구권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에 대해서 뭐를 받는다? 침해를 받죠. 침해를 받거나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잖아요. 침해를 받으면 이것을요, 침탈로 침해를 받는 것이 경우가 있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죠. 침탈로 침해를 받으면 반환 청구를 해요. 누가 훔쳐갔다 이 말이죠. 침탈 이외의 방법은 방해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염려가 있으면요, 방해 예방을 청구해요. 예방.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런 말이죠. 이렇게 물권이 침해를 받거나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이란 게 있잖아요. 쓰면 되죠. 물권은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본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점유권이 침해를 받잖아요. 그럼 이것을 뭐란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 청구권. 그래서 204조부터 206조까지가 있어요. 점유 보호 청구권 이렇게. 본권이죠. 본권이 침해를 받았을 때 침해를 받잖아요. 그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권은요,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고요, 제한 물권이 있잖아요. 제한 물권은 또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제 보시면 우리가요, 점유하는 것들은 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상권, 지역권이죠. 지역권이요. 지역권하고요, 저당권이죠. 지역권과 저당권 이 두 가지는 뭐를 하잖아요? 이건 점유를 하잖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이나 저당권이 침해됐다 할지라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 우린 봐봐, 침해가 침탈이 됐다는 것은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누가 빼앗아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반환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까 누가 빼앗아 간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논리적으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기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본권에서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본권이 침해당하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본권 중에서 소유권이 침해당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이 침해를 당하면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요,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 하잖아?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이나 저당권은 무슨 청구권이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반환 청구권. 나머지는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있죠? 이 저당권은 방해 제하고 방해 예방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하는 사람들 있죠.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 세 가지는 또 무슨 청구권이 있어요?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고. 근데 이 세 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다 뭐는 있어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은 다 있어. 알겠죠? 단지 없는 것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만 없다? 반환 청구권만 없다 이 말이죠. 문제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뭐는 지금 빼고 지금 계속 얘기하죠?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유치권하고 질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는데 준용 규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뭐래? 판례는 없는 학자들은 질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실수해서 빠뜨렸다. 그것을 뭐라 한다? 입법 불비다 이렇게. 입법이 똑바로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유치권은요, 유치권 자체에게서 물권 요청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 요청권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 자,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2번 봐봐. 2번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보호 청권이었고,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질권이죠. 질권하고 유치권은 준용, 맨 끝에 줄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의 준용 규정이 있어. 그러면 줄고, 준용 규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하고 질권 둘 다 뭐한다? 점유하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권은 있어. 그런데요,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게 중요해. 앞으로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 요청권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그럼 다시 여기서요, 물권 요청권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유치권은 물권 요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점유보호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봐봐. 4번 우리가 이제 물권 요청권은 누가 행사하냐? 현재 뭐 하고 있는? 침해받고 있는 누가? 소유자.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 말은 다른 말로 물권자 말이죠. 소유자도 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누구요? 여기요, 직접 점유자 또 간접 점유자에게 행사를 해. 누구한테 한다? 누구한테? 점유 보조자는 된다 안 된다? 점유 보조자한테는 안 돼. 알바생한테는 안 돼. 직접 간접을 포함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죠? 물권자. 알겠죠? 현재 뭐하고 있는 사람?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이때의 점유자가 누구다? 밑에 직접 간접을 모두 다 포함한다.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그 옆에 뭐라고 했죠? 물권과 물권적 청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나요? 자, 그 지문도 잘 나와. 물권, 지금 4번 보고 있죠? 물권과 물권적 청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물권자죠. 현재 물권자가 물권적 청권 행사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현재 침해받고 있는 물권자가 물권적 청권 행사하죠. 그러니까 물권하고 물권적 청권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종전 소유자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걸 얘기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요, 지금 이게 이제 좀 이따 그림을 그려야 될 게 있는데, 먼저 밑에 그림 먼저 봐봐. 먼저 그림 보면 어떻게 했죠?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예요. 을이 지금 뭘 했죠? 무단으로 건축했죠. 자, 그럼 저기 봐. 무단으로 건축하면 이거 건물 소유자는 누구죠?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는 을이에요. 신축이니까 등기업 소유권 시작하죠.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봐봐. 건물은 어디 위에 있는 거죠? 땅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이 땅은 지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요, 무단으로 건축했단 말은 갑의 토지의 소유권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네. 그럼 침해를 받고 있으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가 돼. 대지 점유자.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예요. 땅 점유자. 알죠? 그러니까 누가요?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근데 을이 뭘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 건물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죠? 근데 이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왜 불법이죠? 무단 건축이니까 불법 점유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땅을 돌려달라 해야 되겠죠?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그럼 돌려달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땅이요, 침탈된 거나 마찬가지. 왜? 땅을 훔쳐간 거죠, 이게. 왜? 더 이상 이 땅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돌려달라 해야 되는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갑은 을한테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철거를 한다? 방해 제거 청구요.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해라. 인도 청구, 인도를 말한다? 반환해라.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그러면 여기서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가 될 수도 있고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잖아요. 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점유 보존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여기서 만약에요, 이 을이 만약에 을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다. 그럼 을한테는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을한테 을이 지금 을은 뭐죠? 을은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은 건물 뭐라고 한다? 건물 점유자라고 그래. 건물 점유자. 이 사람한테 건물 점유자한테 철거 청구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누구한테 청구해?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니까. 이 사람은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에요. 점유?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건물 점유자죠. 건물 점유자 이꼴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대지 점유자가 아니에요. 대지 점유자, 누가 대지 점유자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 그런데 만약에 이 대지를 지상권을 해가지고 건물을 세웠으면 적법이죠. 그런데 그냥 했으니까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이걸 알아야 돼. 한번 봐봐. 거기 을이죠. 무단건축이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 불법 점유자죠. 현재 침해받고 있는 대지 소유자 갑이 현재 대지를 침해하고 침해 받고 있는 소유자 갑이 현재 대지를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건물의 소유자냐. 이 말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요, 그 옆에다가 하나 더 그림 그려. 예쁘게. 이건 기본이야. 이건 기본이란 게 뭐냐면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는 거지, 건물 점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거기다가 예쁘게 한번 그려봐. 여기요. 지금 아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요 을이 있어. 을인데요. 을이요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에게서 건물을 건축했어. 지상권에게서 건물을 건축했어. 그랬더니 여기요 또 여기 병이요 건물을 불법 점유해. 불법 점유를 해. 알죠? 이렇게. 일단 그림 그려. 그랬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자, 봐봐요. 여기. 자, 지금부터 여기 설명을 해. 이거 설명. 1번.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 누구? 대지 점유자 누구? 대지 점유자?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불법. 왜 말을 못하죠? 적법 불법. 아,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적법이죠. 그래서 적법점이죠. 자, 두 번째 지금 이 병이 어디를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죠? 건물이죠. 그럼요 병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죠.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나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방해 제거 청구는 갑이 한다, 을이 한다, 갑 또는 을이 다 할 수 있다. 누가 한다? 누가 한다? 갑은 못해. 을만 해. 왜 을만 한다? 이게 중요해. 여기 있잖아요.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은 누구예요? 갑은 대지 소유자지. 대지 소유자. 얘는 대지 소유자고 얘는 건물 소유자고. 그래 나가라 할 사람 누가 나가라게 해야 돼요? 을이 나가라게 해야죠. 갑이 나가라면 안 되죠. 갑은 땅 주인이지. 땅 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됐죠 지금? 다시 또 하나 옆에다 그려. 여기요 이렇게 갑이요 을이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줬어요. 그런데 여기요 병이요 무단건축 있어. 무단건축 누구의 소유이다? 건물 소유자 누구다? 건물 소유자는 병이라고요? 그럼 대지 점유자는 누구다? 대지 점유자? 자, 무단건축이죠? 누가 건물 소유자 누구다? 그러면 대지 점유자는 누구다? 대지 점유자는 누구다?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누가? 건물 소유자가 대지. 그래서 병인 거예요. 알겠죠? 병. 근데 얘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이게 중요해. 응? 무슨 건축이니까? 대지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병에게 건물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해야죠. 인도 청구해야죠.
인도 청구는 1번 갑이 한다, 2번 을이 한다.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둘 다예요? 왜 둘 다야? 둘 다 맞아. 갑은 소유자로서 소유자, 소유권 지금 침해받았잖아요. 을은 뭐가 침해당했죠? 지상권이 침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이 있고 지상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알겠죠? 소유권과 지상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요, 갑하고 을이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으로 지상권으로,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거기 그림 그려 넣었어요? 그림 그려 넣었어? 아, 다 있어? 오케이. 자, 페이지 84를 봐. 페이지 84. 84요, 맨 밑에 봐봐. 점유권의 맨 밑에 임차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거 다 그려 넣었죠 지금? 지워도 되죠? 자, 임차인의 권리 있어요? 오케이, 봐봐. 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여기 봐봐요. 여기 갑은 임대인이죠. 보통 임대는 보통 누구죠? 보통 임대는 소유자가 될 수 있죠. 보통은 여기 을한테 임차인이 월세를 줬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지금요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사 왔죠. 이사를 아직 오기 전인 경우 있죠. 이사를 하지 않았어. 이사 와서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어. 전입신고 또는 뭘 했다? 등기를 했어. 등기한 경우. 그럼 등기하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들어왔거든요. 이사를요, 이삿짐 들고 딱 왔더니 이 사람이 이미 지금 이사로 와 있는데요. 여기요, 여기 X라는 놈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럼 쟤한테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럼 나가라 했으면 누가 나가라 한다? 나가라. 너 나가. 방해 제거, 너 나가. 누가 청구해?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나가라 한다? 근데 여러분요, 이 말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부동산 할 때 나중에 이 부동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큰일 나는데. 자요, 갑은 어떻게 돼요? 방해제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소유자니까 청구할 수 있죠. 을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점유보호청구권. 이 사람은 소유권으로 할 수도 있고 점유권으로 할 수도 있고, 소유자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그 집을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 을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여기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이사 왔어. 이사 왔는데 다른 놈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가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와가지고요, 병한테, 야 X한테, 야 너 나가 그랬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야 X가 뭐라고 그래? 너 누군데? 나 이사 온 사람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글쎄 나도 그렇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점유도 않고 있죠. 점유도 않고 있으면 자기 멋대로 못하죠. 점유보호 청구권 돼 안 돼? 안 되죠. 임차인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한다? 갑, 임대인의 갑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 대위 행사, 대신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직접 신고 등기가 되어 있죠? 아니요, 전입 신고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뭐가 생겨?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면요, 이 사람 뭐에 의해서? 임차권 자체에 의해서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하고요, 방해 예방을 청구해요. 임차권으로 위해서, 임차권 자체에 의해서. 그런데 신기하죠? 임차인은 뭘 하죠? 점유하죠. 임차인은 월세 이러면 점유 안 해요? 월세 사는 사람들 가서 침대에 뒤집어 자잖아요. 점유하잖아요. 그런데 왜 반환 청구권이 없죠? 반환 청구권. 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있죠? 소유자만 해. 왜 그렇죠? 임대만 할 수 있어. 왜?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대차에 보면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으로 점유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소유하게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거기에 대해서 뭐를 지급할? 차임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소유하게 해줄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건을 목적물을 점유 침탈하면은 임대인이 그것을 반환받아서 누구한테 줘야 된다? 임차인한테 줘야 돼. 그래서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에게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런 대항력이 있어도 당연히 임대인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의 권리를 다 담화할 수 있어. 대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앞으로 68페이지 왔어요? 왔어요? 자 그럼 봐봐 이제. 거기에 맨 위에다 그래요. 맨 위에 지금 텅 비어 있죠. 맨 위에 있잖아. 만주벌판 엄청나게 크게 있잖아요. 자 그럼 봐봐 여기 갑을 매도인이죠. 을이 누구죠? 매수인 맞아요? 이 사람 믿음께요. 여기요? X가요? 불법 점유예요. 이렇게. 자 그림 그랬어요? 그림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불법 점유했죠? 이거 매매했죠.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매수인데 아직 믿음께요. A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나가라고 그래? 을이 매수했죠. 매수해서 물건 넘겨받았어. 넘겨받았다 해. 그럼 을은요 A한테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나가라고 할 수? 자, 항상 우리가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이 물건 넘겨받았어도 당사자 간에는 뭐로 따져? 당사자 간에는 실질적으로 따져.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 당사자 간에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런데 제3자가 있죠. 제3자에서 뭘 가지고 판단을 해요? 등기부 기준이라고. 제3자 관계에서는. 그러면 을은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가라 가려면 을은 애한테 나가려면 어떻게 한대? 갑을 대위에서 제거 청구를 해야 돼. 제거 청구. 갑을 대위에서 대위 알죠? 대위해서 직접은 안 된다. 왜? 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니까 을이 소유자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등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요 지금 이제 그 그림 있잖아요. 일부 그 위에 거 지금 화살표 점선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림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렇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밑에 것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요. 이 밑에 것은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전제하에서 종합이에요. 말만 종합이지 실제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뭘 가지고 있죠? 땅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남들의 땅도 빌리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거나 나무를 심어 놨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저쪽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나를 나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법적 근거가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없는데요?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뭔가를 알고서 나가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되게 간단하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간단한 거 아니죠. 아주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뭐 그래도 이 정도는요 뭐 껌값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따지냐, 항상 이러면요 제3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 간에는 뭘 기준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딱 두 사람 사이 실질적으로. 이런 봐봐, 내가 계약해서 집 넘겨받았는데 내가 소유자가 아니, 잔금 다 주고 넘겨받았는데 내가 등기 없다고 소유자가 아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실질적으로 따지는 것이고, 제3자는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뭘 가지고 따지고? 등기. 그러니까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등기가 뭐요?
두 사람 간의 일은 두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 등기, 그걸 대항력이잖아요. 대항력. 두 사람 간의 내용을 제3자에게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항상 대항력은 뭐라고 나온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항상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번 강의는 등기 안 해도 되나요? 자, 그렇다 치고 물어본 내가 잘못했죠? 알겠죠? 자요, 여기 갑이죠?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죠? 을이요. 무단건축이죠? 무단건축.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나하나 따져가면 돼. 알죠? 할 일 없잖아요. 지금 시간도 많이 남잖아요. 따져가. 건물 소유자 누구다? 건물 소유자 을이다. 여기서 중요한 을은 지금 등기세 안에서 무단이니까. 그러면 소유자도 아니다. 왜 소유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법적으로 얘기해. 신축은 오케이, 원시취득이죠? 뭐 없이? 그건 등기 없이 소유자죠. 등기 없이 소유자니까. 원시취득은 원시취득이잖아요. 등기 없이 소유자죠. 이 사람 뭐다? 대지 점유자. 대지 점유자 누구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딱 써야죠. 이렇게 불법이다, 이렇게. 적법이면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요, 현재 그럼 누가 침해를 받았다? 누가 침해를 받아서? 침해는 누가 받았죠? 침해는 갑이 누구죠? 소유자. 갑의 소유권이 지금 침해를 받았죠? 그럼 침해를 받았으니까 나가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뭘 한다? 건물 철거. 철거는 뭘 한다? 철거는 방해 제거다. 방해 제거. 방해 제거. 그 다음에 플러스 물건은 뭘 한다? 반환해달라. 다른 말로 뭐다? 인도 청구,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그러면 을은 지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네요. 을은 잘못했네요. 누가 잘못했다? 을한테 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손해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것을요, 임대차. 임대차에서 병한테 임대를 줬어. 임대. 또 따지면 돼. 병은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다. 을이 뭐다? 대지 점유자다. 대지 점유자. 대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럼 병은 누구다? 병은 병은 그냥 건물 점유자일 뿐이에요. 건물 점유자죠? 건물 점유자는요, 누구다? 병이죠? 병은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이런 대지 점유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근데 왜 첫 번째 한번 묻고 두 번째 물을 때는 목소리가 확 줄어들죠? 알겠죠? 자요, 건물 소유자, 대지 점유자. 두 번째 물어보면 무섭죠? 꼭 아닌 것 같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경찰들이요, 잡아놓고 있잖아요. 죄 안 지었는데 막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위압감 주면서 했다고 하라고 보면, 나중에 오면 멘탈이 약한 사람은 알았어요, 제가 그냥 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할 것 같죠? 자, 보면요, 건물 점유자죠. 그건 대지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대지를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한테는 철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대지 점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한테 철거 청구 돼야 안 돼요? 철거 청구 안 되죠.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 대지 불법 점유자한테 철거 청구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갑은 을한테 철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요, 철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지 철거 청구하죠. 그럼 퇴거 청구해야죠. 그럼 퇴거를 어떻게 청구하죠? 퇴거 청구해야 돼. 어떻게 퇴거 청구하죠? 임대 살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 임대가 뭐가 돼야 돼? 끝나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갑은요, 갑은 을을 대위해서 임대차를 뭐하고? 임대차를 해지하고 퇴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집이죠. 이 사람한테 퇴거 청구 된다, 안 된다? 퇴거하라고 안 되죠. 자기 집이니까. 울 건데 왜 을한테 왜 나가라고 그래요? 불법으로 점유했으니까 뭐를 하라고 해요?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야지. 퇴거하라고 하면 안 되지, 자기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요, 지금 임차를 살고 있죠? 이 사람한테 살고 있는 사람한테요, 갑이 임차 살고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손해배상요? 이 사람 건물하고 건물 누구 거예요? 우리 건물 살고 있는데 잘못이 있어, 없어?
우리 병원은 아무 잘못 없죠. 알았죠?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니까. 여기는 잘못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정하고 매매래. 매매를 하죠. 이 정이요, 등기가 된 경우가 있어. 등기해서 이건 뭐란다? 법률상 소유자죠. 법률상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는 무슨 점유자다? 대지 점유자다. 이 사람이 건물을 샀잖아요.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대지 적법이다 불법점이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건물을 법률상 소유자잖아. 샀으니까, 등기했으니까. 그럼요, 이 건물은 처음부터 적법이다 불법이다. 무단 건축된 거죠. 무단 건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률상 소유자는 소유자지만 건물의 소유자인데 대지는 무슨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불법점이죠. 불법점이니까 건물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철거라고 할 수 있죠. 철거. 그런데 이 사람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자기가 건물 지었어 안 지었어? 그러니까 뭐는 청구를 못해요?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철거라고 할 수 있어. 아, 그럼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는 잘못이 안 했는데도 철거를 청구하라고 하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를 할 때는요, 철거 청구는요,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 말이죠. 여기 손해배상 할 때는 뭘 따져? 귀책 사유를 따져.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있는 그림에요, 맨 위에 왼쪽을 봐봐. 손해배상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물권적 청구를 할 때는 그림의 맨 위에 눈을 좀 들어서 맨 위에 왼쪽으로 보라고. 맨 위에 왼쪽. 여러분 맨 위에 몰라요? 보고 있죠? 거기 보면 물권적 청구 박스 돼 있어. 아, 좋아. 그거요, 리액션 아주 좋아요. 아, 예, 이제 찾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왼쪽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물권적 청구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이제, 그래서 물권적 청구를 왜 잘못이 없는데도 건물을 철거해야 되죠? 이 사람 왜 철거해야 되죠? 이게 중요해. 나는 이거 모르고 샀다고 떼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떼쓸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하려고요? 왜 이 사람은 잘못 안 했는데 건물을 철거하냐고. 잘못이 없는데 왜 철거하냐고. 적당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자,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하고 채권. 물권이 뭐예요? 물권은 뭐예요? 물권적 성질과 채권적 성질이 있죠? 채권은 누구한테요? 사람이 사람한테 청구하죠.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채권이죠. 손해배상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은 잘못한 적이 있어 없어? 누가 잘못했어요? 누구한테? 갑한테.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특정인한테. 물권은 뭐가 물권이요? 시작.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사람하고 물건 가는 거, 사람하고 물건이라고. 이건 지금 소유권이죠.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은 갑이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어요? 물건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때문에 침해받고 있으니까 물건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이죠. 그냥 물건만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려면 아무나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처분 권한은 누가 있다?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소유자니까. 건물의 소유자한테 건물 좀 철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란다? 나는 너 잘못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는 하지 않겠다.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신의 뭐 때문에? 건물로 인해서 내 지금 토지의 소유권이 뭐가 하고 있다? 방해를 받고 있다. 침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만 없애주면 나는 더 이상 침해가 있어 없어? 없으니 너가 잘못 없는 걸 아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을 테니까 건물을 철거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 침해를 입었으니까 원상태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았으니까 이 건물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미등기. 강은요, 미등기 할 때는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철거 청구가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지금요, 이 을하고 병 중에서, 을하고 정 중에서 누가 소유자죠? 정이. 당사자가 누구다? 정이 실질적 소유죠. 실질적 소유 또는 누구다? 사실상 소유죠.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을한테 철거 청구해야 돼. 을한테 철거 청구. 미등기니까. 을한테 철거해야 되는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 을하고 정 중에서는 정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철거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미등기니까 을한테 철거를 청구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미등기여도 이 사람이 실질적 사실상으로는 을하고 정 중에서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을은 법률상 소유자고 아직 등기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법률상 소유자한테 철거 청구하는 건 원칙이지만 미등기일 경우 실질적 소유자니까 당연히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을이 했죠? 정한테 왼쪽 병, 건물 점유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갑은 맨 위에 병에게 철거 청구 안 되고 퇴거는 청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 철거 청구한다? 을에게 철거를 청구한다. 을에게 철거 청구한다. 가운데 을 봐봐. 을은 그 위에, 갑은 을한테 건물 철거하고 대진도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뭐는 청구를 못한다? 퇴거는 청구를 못하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한다. 을이 무단건축이죠. 오른쪽 정이요. 정은 잘못이 있어 없어 매매시니까 잘못이 없어도 정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잘못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죠. 뭐가 문제다? 갑의 소유권이 침해받았지 갑이 침해받은 게 아니죠. 갑이 침해받았으면 뭐를 한다?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갑에 뭐가 침해당했어? 소유권이 침해를 당했죠. 소유권은 물건이죠. 누가 침해했어? 건물이.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한테 철거를 해야죠. 그래서 귀책 사유 불문하고 철거 청구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정이 법률상 소유자, 미등기 사실상 소유. 사실상 소유자한테도 철거를 청구하고 정이 미등기일 때는 누구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 인도 청구. 법률상 소유자인 을에게도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사실상 소유자인 정에게도 미등기한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말이죠. 그림장 나와 있죠. 자, 맨 밑에 이제 봐봐. 자, 맨 밑에는요 간단하죠. 이것은요 0.5초 만에 되는 것인데요. 여기 을이요 무단건축했죠. 무단건축. 자, 이제 그냥 안 해도 되죠.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 갑이 을한테. 근데 을이요 이걸요 병한테 팔아먹었어. 병한테. 그럼 누구한테 청구를 해? 갑이 현재 점유자한테. 갑이 병한테. 그런데 갑이 이것을 또 정한테 팔아먹었어. 누가 그럼 청구해? 정이 병한테. 현재 소유자가 현재 건물의 소유자한테. 대지의 현재 소유자가 건물의 현재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이 갑을 뭐란다? 이 갑을 종전. 그래서 거기 봐봐.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이 사람은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물권적 청권이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B가 현재 건물의 소유자 누구한테? A한테 철거와 인도 청구를 한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권은 철거와 인도 청구는 물권적 청권이죠. 소유자란 말이 물권이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한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현재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요 문제 한번 봐요. 문제 잠깐 한 5문제만 풀어봐요. 문제 그럼 1번 봤어요? 1번 봤어? 자,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했다. 아직 등기하지 않는 채 병에게 일부를 또 뭘 해서 이 인간이 임대까지 했네. 그럼요 이건 아주 간단하죠. 자요. 자, 지금 X 토지죠. 토지가 X예요. 누구 거죠? 갑. 을이 지금 뭘 했어?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죠. 그래서 이 건물은 누구한테? 을한테 이렇게 2층으로 신축했나 봐. 2층으로. 그래가지고 여기는 갑이죠. 여기는 을이 쓰고 있고 여기는 누구한테? 병한테 임차인 이렇게 쓰고 있나 봐요. 일부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럼요 지금 여기서 이제 봐.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건물 소유자. 우리죠. 토지 소유자는 누가 지금 침해를 받았어? 갑. 알겠죠? 그러면 병은 건물 소유자다 아니다? 누구다? 건물 점유자다. 자, 1번 보세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함으로 OX. 건물하고 토지는 별개예요. 독립한 부동산 부합 안 해요. 갑소에 속건 다 틀렸어. X. 을소유다. 을소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대지 부분의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와 구할 수 있다. 4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한테 퇴거해야 돼? 병에게 퇴거를 해야지 을한테는 퇴거가 안 된다. 왜? 을이 누구니까? 소유자니까. 5번 갑은 을에 대하여 X 토지 점유로 인한, 지금 을은요 남의 땅을 점유했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6번에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왜? 남의 땅을 했으니까. 그럼 부당이득은 월세 상당 줘야 돼 안 돼야 돼? 차임 상당 줘야 되죠. 알겠죠? 7번은요 갑은 을한테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8번은 정의.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토지죠. 토지를 정의 이어받았죠.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 그러면 갑은 어떤 소유자? 갑동그라미 종전 소유. 종전. 갑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9번 을이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 정에게 미등기 관계없죠. 이걸 무슨 소유라고 그래? 실질적 소유.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또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을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10번 정의 을로부터 Y 건물에 대한 뭐를 설정받아서? 전세권. 전세권은 봐봐. 땅 주인은 누구? 갑. 건물 주인은 누구?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법정지상권 줄거.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근데 지금 동일하다 안 하다? 그럼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1번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했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 건물 축조 줄거. 적법 불법? 적법이다. 지상권이니까.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 허락 없이 점유죠. 무가 점유 이퀄 불법 점유죠.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다. 그러니까 무한테 나가라 하려면 누가 나가라고 해야 돼? 을이 나가라고 해야지. 을이. 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은 대지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누가 나가라고 해야 된다? 을이 인도 청구. 이렇게.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했죠. 월세를 했죠. 임차.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했고 정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을은 정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자, 여기 봐봐. 이것은 뭐냐면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아직 622조예요. 622조. 여기 봐봐. 이것만 할 거예요. 갑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이 임차권은요 토지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등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요 여기요 을이 여기다요 이렇게요. 여기 임차인 해가지고 을이 건물을 짓죠. 건물을 2월 1일 임대차하고 3월 1일 신축을 하고 여기에 4월 1일 여기다 보존 등기해. 건물에다 등기하죠.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등기가 없어도 전입신고하면은, 상가는 등기가 없어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등기한 것과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건물 짓고 신축하고 4월 1일 보존 등기하죠. 건물에다 등기했죠. 그러면 이 보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줘. 임대차 등기로 봐줘. 그러면은 임대차 등기가 4월 1일이죠. 땅 주인이 5월 1일 바뀌었어. 5월 1일 날 병한테 바뀌었어. 그러면 이 임차인은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잖아요. 여기는 4월 1일이고 여기는 5월 1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10번 보면 12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줄거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신축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봐봐. 무슨 건물이라고 돼 있어? 미등기 건물. 건물에다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줄거 미등기 건물 줄거.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 X라고 써. 토지 임차권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건물에 등기를 해야지 대항력이 있는데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정에게 줄고 토지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퀄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항력이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지금 이게 가방 을가을매 쪽에 있는데 다 똑같아. 가평은요 임차이니까 똑같아. 안 해도 돼.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지금까지 국가고시에 나왔던 모든 지문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되게 복잡한 말이지만 강의를 듣고 풀면 그건 뭐 별거 아니죠. 아시겠죠?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요, 뭐 여러분들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요.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70페이지부터는요. 다음 주에는요 등기를 다 끝내도록, 등기 끝내고요 아마 점유권 정도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